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 최성우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어볼 두 번째 창업 스토리는 TLX 스토리고요. 그래서 아주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강윤준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TLX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TLX는 TLX 패스라는 라이프 스타일 멤버십 서비스를 대공해드리고 있어요.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쉼, 운동, 뷰티, 힐링이라는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 TLX를 통해서 원하는 곳에서 TLX가 제휴되어 있는 어느 곳이든지 멤버십 서비스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오투어 서비스라고 그렇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예를 들어 내가 헬스클럽 하나를 이렇게 끊었다면 여기만 가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만약에 TLX 패스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 결제는 그 패스라는 걸 가지고 하면 네, 되고. 패스가 화폐라고 봐주시면 그렇죠. 돼요. 네. 근데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으셨나요? 2008년도에 창업을 했는데요. 공동 창업자인 김혁 대표와 룸메이트였습니다. 이제 인턴 생활까지 같이 하고 인턴하고 바로 입사를 하게 됐는데 둘이 너무 가까워서 이제 겨울이 되면 항상 이제 스키장에 보드 타러 갔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종일권을 결제했는데 3번밖에 못 타는 그렇죠. 거예요. 리프트를 탁 타고 내려오면서 와 이거 너무 이상한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특허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거 특허 괜찮을 것 같지 않냐? 라고 물어보고 바로 이제 변리사를 찾아가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쓰기 시작했어요. 비즈니스 모델로도 특허가 되나요? 네.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쓰고 그걸 스키장의 문화를 좀 바꿔보자. 횟수 단위로 횟수를 사서 쓸 수 있게끔 해보자라는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걸 실현시키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처음에 창업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창업한다고 했을 때 네네. 주위에서 뭐라 그러던가요? 사실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은 대기업 안정적으로 잘 다니시는데 네. 창업하겠다고 했을 때 사실은 저는 부모님한테는 지지를 받았어요. 좋습니다. 아버지가 작게 사업을 하시는데 아버님은 네가 한다고 했으니까 믿어줄게. 어머니도 사실 반대가 만만치 않으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해봐 도와줄게. 부모님 엔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능력 있는 거야. 네, 설득을 한 거 아니야 부모님 그래가지고. 그런데 팀장님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반대를 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첫 마디가 그랬어요. 안 돼. 이유가 뭔가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일로 빨리 그런 거 다 그만두고 네가 힘들었잖아. 힘들었으니까 내가 잘해줄 테니까 다시 열심히 해보자.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창업이라는 거는 책에서나 봤던 거, 그렇죠. 미국에서나 있었을 법한 거지. 우리나라 현실이 안 맞다. 네. 정년퇴직을 하면 이렇게 식당을 차려야 치킨집. 네, 맞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되게 겁이 났었어요. 당연하죠. 아무것도 이게 나 혼자만의 착각인가? 이런 겁이 많이 났었는데 친구들도 오히려 그게 되겠어? 다 그러죠? 다 비슷하다니까. 창업자들 얘기 들어보면 흘러가는 스토리가 초반부터 다 똑같아. 계속 얘기했어요. 네. 근데 속마음은 그게 되겠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되겠어도 있고요. 제가 또 느낀 건 뭐냐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다 있잖아요. 다 꿈이 있거든요. 다 꿈이 있고 다들 30살 넘었거나 20대 때 다 그래요. 이렇게 살자면 야 나도 젊을 때 다 꿈이 있었어. 하지만 현실이 이런 거야. 그래서 양떼처럼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근데 창업자처럼 이렇게 우린 같이 여기 뭉쳐 있다가 강윤 대표님처럼 이런 아이템이 있고 여기 띡 떨어져서 여기를 한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진짜 절반은 저 친구 잘 됐으면 좋겠다. 솔직히 있어요. 있고 네, 진짜 있어요. 두 번째 절반은 뭐냐면 만약에 저 친구가 성공한다면 나는 뭐가 되지? 왜냐하면 저 친구는 용기를 내가지고 저렇게 힘든 길을 가는데 자기는 어느 정도 조직 생활을 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사는 건데 그래서 만약 이 친구가 진짜 만약에 뭐가 잘 됐다고 한다면 나는 내 삶은 헛된 삶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은근히 말은 항상 걱정해주면 말해야지. 그래 맞아 너 힘들겠다 막 이러는데 은근히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저도 센싱을 하거든요. 얘기를 하다 보면. 맞아요. 네. 영업이라는 게 제가 있었더라고요. 영업 엄청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그 스키장 아이템을 만들고 바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어요. 스키장 무인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스키장 경영협의회라고 있었는데 찾아뵙고 말씀을 쭉 들었더니
아, 내가 피닉스 파크에 어떤 삐리리 상무님을 아는데 거길 연결을 시켜주겠다. 한번 만나봐라. 가서 이제 제안서를 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진짜 열정이랑 영업력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한 겨울에 게이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하철 게이트 있잖아요. 하이원 다녀보셨죠? 곤지암 가보셨죠? 네, 그런 그 리프트 게이트를 만들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기술력 없지, 연구개발비도 없지, 창업자 2명밖에 없지. 근데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직도에 저희 걸 만들어줘야 되는 외주업체 사장님 명함파드리고 저는 대표 명함도 있고 제휴사업팀 영업 팀장님 명함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없는 걸 있어 보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교섭력이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뭐, 의리잖아요. 의리. 네, 완벽한 의리예요. 그분들은 안 해도 돼요. 아니 싫으면 간도. 네, 맞아요. 정확하게 왜 너랑 해야 돼?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부모님 엔젤을 쉽게 받았잖아요. 저랑 공동대표랑 6억 정도 받았어요. 3억 5천, 3억 5천. 근데 저희가 매출이 2년 동안 했는데 매출이 한 6천 정도 났던 것 같아요. 불쌍하니까 시즌권 RFID 카드로 해줄게 그걸로 해. 그 6억은 너희가 날린 걸로 하자. 거의 이렇게 돼서 그리고 여기 RFID 카드는 몇만 장이 깔려 있어. 그리고 리더기들도 몇백 개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스키장이 아니라 헬스장에다 깔아보자. 이거는 영업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2년 지났어, 그죠? 창업하고 2년 계속 네. 그 포기했죠. 스키장 하다가 네, 피벗한 거죠. 헬스장 사장님들 영업하는 거 쉽지 않았는데 헬스장 사장님들은 항상 운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도 회사에서 배운 게 있으니까 뭐 경영에 대한 이론, 재무적인 관점, 수익 모델링 이런 걸 제시해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장님 이 가격에 연회원권 파시면 이렇게 수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 근처에 네이버라는 데랑 계약이 돼 있는데 네이버 회원분들 여기 다 모셔다 드릴 수 있어요. 저랑 계약하실래요? 아니면 제가 다른 데 계약할까요? 이런 스탠스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기업 주변에 헬스장을 한두 개씩 영업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쌓이면서 B2B로 네이버, 삼성, SK, 경찰청, 현대자동차 이런 식으로 이게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매출이, 의미 있는 매출이 쌓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대단히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버티셨나요? 108개의 슬로프를 다 설치를 했는데 사업부장님이 그걸 한번 해보고 디자인도 마음에 안 들고 바로 빼라고 하신 거예요. 내년엔 좀 잘 되지 않을까? 다음 달엔 잘 되겠지. 되게 긍정적인 거네요. 삶을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네요.